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토지개발해서 이제 도시계획 조례는 필수. 그래서 이제 화성시 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화성시의 홈페이지에 가면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분야별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에요. 분야별 정보라고 있는데 분야별 정보 이쪽 우측으로 쭉 가면 법제도라고 있습니다. 법제도를 클릭하시면 한번 볼게요. 법제도를 클릭하시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화성시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치세요. 도시계획조례를 치시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PDF 파일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판으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어딨나? 아 여기 있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유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국토계획법보다 조례가 우선이죠. 그죠? 큰 국토계획법에서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있는데 각 시마다요. 시군마다 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허용 연도, 그다음에 하물며 화성시 보니까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염전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더라고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죠. 국토계획법보다는요. 그리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도 있어요.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있어요. 기간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은 기본으로 조금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산지법은 뭐 산지 전용 기간, 그다음에 공용인지 임업용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그다음에 뭐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경사도 표고 임목 축척도 이런 거.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건축법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제 도로 등, 주차장법은 공통이고요. 이런 것들이 토지 개발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그럼 총칙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칙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빠르게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 허가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도시 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런 건 국토계획법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하고 조례하고 있으면 조례가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냥 뭐 재밌어요. 읽어보면. 요거 이제 개발행 허가 등이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도 개발행 허가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조례에도 개발행 허가도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 받지 않았는 데는 경미한 행위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규모, 국토계획법도 개발행위 규모 나와 있죠. 화성시에도 개발행위 규모가 나와 있어요. 조례예요. 이거 꼭 한번 도시계획 조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개발행위가 기준이 나와 있죠. 개발행위가 기준. 우리가 항상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들, 그죠? 인목축척, 경사도, 그다음에 지역별 기준 지방고. 지방고가 뭐냐면 표고예요, 표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명시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꼭 보세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토지 개발하려면 임야를 개발하려면 인목축척, 그다음에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 이런 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각 동마다 또는 면마다 표고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 요것은 이것 한번 자문을 거쳐야 되면 이것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문을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 개발행위.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보다 낮거나 그죠? 낮은 도로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이거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시설 허가 기준. 그 다음에 또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고물상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별표 있어요. 별표. 맨 밑에 보시면 별표 있으니까 별표 한번 꼭 보십시오. 자원순환시설의 허가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거예요. 아유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면지역이에요. 면지역. 면지역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다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6m 도로라고 해요. 도로가 안 다 있는데 도로를 연결하려면 그죠? 이 도로가 그 건축법상 도로야 된다 이거죠. 건축법상 도로야 되고 말 그대로 3m 이상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도로와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땅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다음에 토지 분할도 나와 있어요. 국토개발도 토지 분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토지 분할. 그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게 나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는 교통 처리 계획과 주민 편의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건폐율의 인센티브도 있어요. 여기에는요. 건폐율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내용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 토지를 산다거나 화성시에 개발을 하려면 꼭 도시계획 조례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개발행위가 취소 나왔는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외에도 많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들은요. 자, 그리고 또 계속 내려볼게요. 5분 남았네. 예, 여기 있네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제한해가지고 이제 그죠? 제 일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맨 밑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제2종,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지역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뭐 근린상활시설, 보존녹지지역, 중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조례 맨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십시오. 내가 만약 계획관리지역 땅을 샀어. 그럼 여기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은 맨 밑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내려볼게요. 뭐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다 그런 것들이니까.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도 나와 있고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요것도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 구역 등에서 건폐율 요것도 나와 있고,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50% 그죠? 50%죠. 취락지구 안에서는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에서 건폐율을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임이라고 딱 표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땅은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보시면 계획 관리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요. 50%뭐 자연 녹지는 30% 이하로 어떤 그런 건폐율의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나쁜 땅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나와 있죠. 용적률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네, 이건 부칙이니까요. 여기 있네. 자원순환 여기 있네요. 자원순환시설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공장 지역 경계로부터 뭐 100m 이내, 하천 저수지로부터 50m 이격, 시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원순환시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세부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용 지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별표거든요. 별표 한번 쭉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별다른 건 없어요. 일반 국토계획법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요까지 8분. 네,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나와 있죠. 다 이제 이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알고 있으면 뭐 다른 문제점들은 없고요.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뭐냐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있어요.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봤거든요. 화성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구조물 설치, 절토 처리, 비용 설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태 면적의 확보, 그 다음에 배수 처리 시설, 고물상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고물상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도시로부터 50m 입지하지 아니할 것, 법정하천 뭐 50m 입지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물상 하시려는 분들 한번 이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간 여기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간 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개발행위 허가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약 3,000제곱미터 이하는 2년으로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준공에 필요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이하다. 그러면 최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은 4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감사합니다. 꼭 여기 도시계획조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꼭 참고하세요.